자, 그러면 참 이렇게 어려운 시험, 이 어려운 시험 때문에 이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조선 왕들이 낸 시험 문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궁금했어요. 네, 과연 어떤 시험 문제에 이 어마어마한 수험생들이 다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걸까? 진짜 궁금해. 네. 전란을 겪고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을 소생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으로 또 무엇이 있겠는가? 어우, 묻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아, 저는 단답형이나 뭐 1, 2, 3, 4, 5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조선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우, 막막한데? 그죠? 어렵네요. 이 문제를 낸 광해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임진왜란. 여러분 아시죠, 임진왜란? 네. 그러니까 임진년에 일본이 쳐들어온 사건, 무려 7년이나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요, 조선 곳곳은 정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태. 이러니 전쟁 이후 나라를 수습해야 되는 광해군의 입장에서 무언가 답변을 좀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민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진짜. 과거 시험에 나오는 이 질문들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담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이런 물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질문을,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책문이라 그래요. 책문. 책문.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건 꽤. 지혜 이런 걸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책문에 대해서 답지를 쓸 거 아니에요. 네. 그 답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책,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책. 응답? 비슷해요. 근데 다른 단어입니다. 현답. 현답. 아닙니다. 어떤 거? 대답. 많이 비슷해졌어요, 지금. 대답. 자, 정답. 뭐예요? 아, 정답이요. 정답. 정답이요. 그러니까 정답이 책문에 대한 답. 여기에 있는 글자 딱 따면 나오는데 우리 쓰고 있는 책문에 말인데. 대한. 대답. 책문에 대한 대책! 정답! 와,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맞습니다. 우리 너무 바보 같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면 우리 일상생활 쓰고 있는 게 맞네. 대책이란 말이 대책이구나. 과거 시험 답안지였어? 갑자기 피곤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 에너지 많이 썼어. 하나 더 피곤하게 만들어드리면 네. 그 대책 중에 최고의 답지, 1등 답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바로 모든 대책들을 눌러버린다. 한 번에 눌러버린다. 이게 최고다. 압권. 정답. 오, 압권. 와. 그때부터 쓰는 말이에요. 네. 압권입니다. 압권이다. 압권이. 와, 진짜 압권이다, 진짜. 이런 진짜. 거. 이게 우리 일상생활 쓰고 있는 과거의 용어들이 그런 게 다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와, 과거 용어구나. 그러니까요. 예. 압권. 자, 조선시대 지금 시험 문제 보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의별 과거 문제. 실제 조선시대 과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합격하면 뭐 여기 HTX 반장 자리 주나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 이거 좋죠. 미니 황감제. 진짜 갑자기 긴장이 되군요. 어제 밤새고 왔느냐.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시험 문제는요. 네. 실제 조선 과거 시험 문제 제가 드릴 거예요. 1616년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임금인 광해군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오, 떨린다. 섣달 금은밤이 되면 쓸쓸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논하라. 이거 해석하는 게 더 섣달 금은 마음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한 해의 마지막 밤. 네, 한 해의 마지막 밤. 12월 31일.
그 마지막 밤이 되면 쓸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 진짜 문제였다고요? 예. 이때 시험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아 망했다. 3년 더 3년 더 하자. 한다.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이거는 그 왕의 마음에서 답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마음이요. 채점은 왕이 할 테니 일단 쓰시오. 왜 이렇게 말들이 많소? 아 섣달 내일은 그런 밤이 장려하시- 되면 쓸쓸해지는 들어갑니다. 왜 쓸쓸해질까? 조선으로 돌아왔네 진짜. 야. 애들 마무리들 하시오.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유생부터 한 명씩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소. 너무 떨리옵니다. 자, 먼저 우리 장희원 유생 발표해 주시오. 아유, 저의 이뻐라. 대책이옵니다. 어디 한번 읽어보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지 고민하다 보니 밤이 깊어가는구나. 요즘 나의 고민이요. 자, 다음. 네. 정말 궁금한 우리 동현 유생. 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행복하길 바라실 텐데 그런 고민을 함께할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제가 이제 평생 곁에서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부 아니요. 이거는 아첨을 하고 있어. 나의 진심을 아부라고 말하다니. 아첨을 하고 있어. 난 진심이요. 자, 다음 도저히 생각이 조나단 안 나서. 유생의 대책을 한번 보겠소. 기대돼요. 아니요, 나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썼어. 섣달 금음 낮에는 신하들과 함께해서 좋지만 금음 밤은 혼자이다 보니 쓸쓸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걸요 그때? 물어보는 거 누구한테 그냥 물어보는 읽어보시오.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아. 칠흑같이 어둡다. 그래서 쓸쓸하고도 무섭다. 그렇게 써봐. 당신은 3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소.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했어. 네.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 않고 밤에는 혼자라 외롭고 어두우니까 무섭고. 3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니, 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유생님들께서 쓰셨으니 우리 시험관님과 함께 이 대책을 갖고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허. 주시오. 나는 장례원 유생이라고 어허 썼어. 이름을 써도 됩니까? 원래 이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아 그렇소. 맞소. 자, 잘 평가를 해주시고. 자, 시험관님 이게 아 어떻게 그렇소. 고르셨습니까? 저는 기본에 충실해봤습니다. 위격이 두 개나 있어서 격식에 맞지 격식에 안 않은 맞는- 가방이 두 개나 있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이름을 쓰면 어허. 여기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하. 아니 아니 격식이 오늘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림은 시험 같은 경우는 절차도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나단 유생을 조나단 유생 장원급제. 아니 이렇게 쓰면 나도 쓸 것 같은데. 지금 광주광역시에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합격을 하나. 어머니! 저기 장원급제한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 규율, 그 시험의 이 기본적인 거에 좀 집중했습니다. 이게 또 조선이 이렇게 호락호락 나라가 아니에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재미로 해봤지만 실제 답은 어떤 답일까도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죠. 네. 실제로는 어떤 답을 합격하는 걸까? 여기에 그러니까요. 대한 답지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궁금해요. 자, 오늘은요 후대에 알려진 답안지 중 이명한 선비가 썼던 우와. 과거 시험 답안지 중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우와.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요. 자, 이 책무에 대한 대책 공개합니다. 내 계절이 번갈아 갈리고 세월이 오고 가니 우리네 인생도 끝이 있어 늙으면 젊음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도 믿을 수 없고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와. 짧습니다. 100년 후의 세월에는 내가 살아있을 수 없으니 손가락을 꼽으며 지금의 이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야. 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자연의 어떤 순환과 다르게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기에 이 시간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야. 교수님, 이 왕이 직접 내는 문제들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광해군의 문제처럼 굉장히 감성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아까 이제 보셨듯이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왕의 고민이 담긴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관료가 되어서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요 현안들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들을 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이건 분명히 유교 경전이나 아니면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하고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뽑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간에요. 실제 이 조선시대에 합격했던 시험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30년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 인생을 담아서 쓴 겁니다. 너무 정성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지 답안지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답안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씨. 여기 보세요, 지금. 네. 이 답안지는요, 조선 후기 그 2조 판서를 지냈던 그 김희순의 그 과거 시험 답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빼곡하게 써진 글씨들 지금 보이시죠? 이 크기가요, 세로는 무려 1m 20cm, 가로는요 90c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심지어 이런 답안지가 2m가 넘는 답안지도 있습니다. 저기도 모자라서 굉장히 작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타도 없어요. 정말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요, 이 정도로 좋은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면서도 또 정해진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상세하고 아주 길게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이상 과거에 도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최고령 합격자는요, 무려 90세. 오, 90세. 90세요? 90세. 그 당시에 90세면 엄청 그러니까요. 그냥 장수하신 거네요. 인생을 통틀어 시험만 보신 거죠. 엄청난 거죠. 그만큼 그 긴 시간 동안 이 과거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도전한 겁니다.